자, 되셨죠, 여러분들? 넘어가요. 자, 그리고 요거는 말로 할게요. 요거는 왜냐면 잘 안 내니까. 한 번도 낸 적 없어서. 자, 이게 뭐냐면.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는 건 매출자하고 매입자만 주고받는 거니까 세무서는 그 상세 내역을 알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주고받은 거. 알죠? 그래서 그 상세 내역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게 합계표 세금 계산서를 모아놓은 표, 합계표. 원래 얘를 제출해야 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있냐면 국세청 서버에 전송한 보존이 되거든요. 그 내역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이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것의 상세 내역을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돼, 전송. 다음 날이에요. 다음 달 10일 아니다. 왜냐면 전송은 클릭 몇 번만 하면 되거든요, 실제로.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하면 끝나요. 맞죠? 다음 날까지 전송. 됐죠? 그리고 말문제. 제때 전송하면 서버에 그 내역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죠? 여러분들.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합계표 제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넘어가요. 자, 이거 무시하시고. 그리고 요거. 이거는 시험에 이렇게 줘요. 자, 보시면. 이거는 직접 준비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보시면. 우리가 방금 했던 거 여기 세금계산서 가산세였죠. 여기 보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보이시죠? 여기. 이건 시험에 줄 거예요. 그래서 지연전송이면 여기 65번에. 오케이? 그리고 미전송이면 66번에 얘도 똑같아요. 아까 했던 지연 발급, 미발급하고 똑같아요. 늦게 발급하고 아니면 발급 안 한 건 우리가 7월 25일, 1월 25일 기준이고 똑같아요. 제가 설명 안 한 거예요. 아셨죠? 얘도 마찬가지지만 전송은 단기 중에 하는 거니까 아직 세액이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가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 똑같고요. 아셨죠? 잘 안 내요, 시험에 요거는. 세금 계산서 위주로 되지. 넘어가고요. 자, 요거하고 마칠게요. 수정세금 계산서. 출제 1, 2순위 다퉈요. 말문제야, 말문제. 최근에 또 출제했고. 말문제로는 1, 2순위 다퉈요, 실제로. 자, 수정세금 계산서는 뭐냐. 내가 당초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가 금액이 바뀌는 거예요. 금액의 변동이 일어나면 세금 계산서를 다시 발급해 주는 게 수정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내가 당초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건 언제라고 할까? 5월달이 5월달? 알죠? 5월달에 세금 계산서 발급했는데 그 금액의 변동 사유는 11월달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럼 당초에 내가 세금 계산서는 5월 제 생일 7일이다. 5월 7일로 끊었겠죠? 작성 일자를요. 맞죠? 근데 변동이 난 사유가 11월 오늘 5일이니까 11월 5일이래. 그럼 11월 5일날 세금 계산서 수정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까지 동의되세요? 근데 우리 아까 세금 계산서에 반드시 적혀야 되는 사항이 작성 연월일이라고 했죠? 그럼 그 작성 연월일을 당초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5월 7일자로 할 거냐? 아니면 그 변동 사유가 발생한 11월 5일자를 작성 연월일로 할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그걸 낸다는 얘기, 그걸. 그리고 기출문제 풀고 마무리 할게요. 자, 보시죠. 자, 외우실 건 딱 3개예요. 뭐냐면, 요 3가지, 아이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요 3개만 잘 외우시면 돼요. 요 3개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연월일로 세금 계산서 발급. 요 3개만. 요 3개만요. 나머지는 다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로 우리가 수정을 해요. 얘는 그러니까 5월 7일 한다는 얘기고, 요 1번만 11월 5일자로 작성 연월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3개만 외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외우실 필요 없어. 언제 던지다 이거예요, 그걸. 아시죠? 합니다. 자, 뭐냐면, 여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거 있죠?
이게 매출 환입이잖아, 매출 환입. 이거는 이미 우리가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전표에 어떻게 해요? 메인 매출 전표에 매출 환입이 11월 5일날 발생했다. 그럼 11월 5일 날짜 입력하시죠? 그 날짜가 지금 날짜가 아니라 작성연을 입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그 일자가 지금 일자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작성 연월을 잡는 거예요. 표정이, 어쩌라고 표정이신데? 실기 때 중요하면, 실제 업무 하실 때 중요해요, 작성 연월이.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게 당초 처음 세금 계산 작성 연월인데 11월 5일날 가산세 뚜려 맞는 거예요. 수정 작성 연월을 아까 잘못하면 가산세 뚜려 맞는다면서,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자, 그 매출 환입 때는 그 환입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잡아요. 이건 우리가 이미 실기 때 여러 번 했죠. 실기 때 맨날 작성일자를 그 환입된 날로 했잖아요. 그 날짜 입력하는 곳. 그죠? 생략.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의 해제. 자,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회계 1급 때 원래는 공급 시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지만 내가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인정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5월 7일 날 그 공사 계약금을 얼마나 받냐면 5월 7일 날 공사 계약금을 뭐 예를 얼마나 할까? 1억 받았대. 그러면 내가 이제 1억 더하기 0.1억 이렇게 세금 계산서 끊어줬겠죠, 상대방한테요. 이해되세요? 근데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를 한 거예요. 11월, 좀 약간 차이가 너무 나긴 하지만 11월 5일날 그 건설 없던 걸로 할게요. 해제는 아예 무효죠, 무효. 없던 걸로 할게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0.1억 이렇게 끊어줘야 돼요.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그래야 취소가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요 작성일자를 언제로 종료해주죠? 해제일. 맞죠? 해제일이니까 언제 한다라는 거예요? 5월 7일, 11월 5일. 네, 11월 5일. 해제가 11월 5일이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이렇게 한다라, 이렇게. 되시겠나요? 요게 계약의 해제. 하여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자, 내가 똑같이, 자, 5월 7일날 제가 핸드폰 팔았대. 아시죠? 고객님한테 핸드폰 팔았는데, 예, 그 고객님이 2년 다 쓸 거예요. 해가지고 핸드폰을 사가신 거예요. 사업자분이에요, 사업자분. 그러면 그 핸드폰, 그러면 2년 다 쓰면 좀 여러분 할인해 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핸드폰이 얼마라고 하면 80만 원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그래서 80만 원, 8만 원.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끊어준 거예요. 되세요? 제 핸드폰 판매상이야. 그렇죠? 근데 고객이 2년 쓰겠대. 그래서 핸드폰을 80만 원에 팔았어요. 부가세 8만 원도 여러분들 해야지, 상대방한테. 되시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 사실 때 부가세 있어요, 당연히. 자, 근데 상대방이 이제 6개월, 11월 5일 됐어요. 여기 이제 5월 7일, 이제 11월 5일. 자, 근데 이제 상대방이 6개월 썼잖아요. 6개월 썼는데, 저는요, 핸드폰 바꿀래요. 요즘 아이폰이 전 마음에 드네요. 전 갤럭시가 싫어요. 막 해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전 아이폰으로 갈아탈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아이폰으로 바꿀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2년 쓸 줄 알고 80만원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6개월밖에 안 썼으면 할인한 건 잘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할인을 안 했을 때 금액이 한 10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응? 그죠? 100만원? 근데 6개월을 썼잖아. 썼으니까 그냥 약속을 어겨가지고 한 15만원만큼은 내가 더 받아야 된대요. 6개월만큼 빼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11월 5일날 상대방한테 고객님 6개월 동안
원래 2년 쓰시겠다라고 해가지고 80만 원 받았는데, 그러시면 이제 6개월을 쓰셨으니까 됐고, 그럼 나머지 18개월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요금이 추가적인 금액을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15만 원을 더 토해내게 한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여러분 말고 사업자한테 15만 원 더하기 15,000원. 이렇게 끊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15만 원 받으면. 물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받으면 16만 5천 원. 되세요? 그러면 제가 방금 했던 게 뭐니? 이거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게 발생한 경우. 또 계약을 해지하면 여러분 뭔가 금액이 증가하거나 감소되잖아요. 되셨나요? 이렇게? 그때는 여기 있죠. 증감사유 발생일. 네, 그 말은 여기 11월 5일자로 끊어준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빼고는 전부 다 5월 7일로 끊어요. 조심하셔야 돼. 수정세금 계산서를요. 아셨죠? 이 세 가지 암기, 이 세 가지 빼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5월 7일자로 끊어, 작성일자를. 자, 그 다음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문제 풀고. 자, 요거. 자, 뭐냐면, 경정. 시험에는 여러분들 세무조사라고 친절하게 안 줘요. 경정이라고 냅니다. 경정. 다시 정한다. 이 뜻이에요. 다시 경자, 정할 정. 맞죠? 다시 정한다라는 거 세무조사 나와서 다시 하겠다라는 거예요. 경정이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대요. 누가 봐도 캥기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했겠죠? 맞죠? 여러분들 부랴부랴 급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때는 우리가 적법한 세금 계산서 인정하지 않아요. 수정세금 계산서로요. 아셨죠? 그럼 관련된 문제 풀고 마칠게요. 자, 관련된 문제는 715. 교재 715페이지에요,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있네요. 자, 715페이지. 15번이에요, 15번.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수정 세금 계산서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거 찾으랍니다. 제일 짜증나도 옳은 거. 자, 1번. 자, 수정 세금 계산서는 반드시 전자로 발급해야 된다.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개인 사업자는 2억 미만이면 종이 발급해도 된다면서요. 원래 종이 발급하는 거라면서요. 맞죠? 그럼 2억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종이 발급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반드시가 틀렸죠? 오케이? 예.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자,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적법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게 맞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계약의 해제 보이세요? 해제로 인한 발급의 경우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로 한다. 아니었죠. 아까 해제일이었잖아요. 아까 그 세 가지만 또 외워주시면 돼요. 한입, 해제, 공급가액 추가 또는 감소. 걔네들 세 개 빼고는 다 처음이에요. 그 세 개에 해당되니까 얘는 그 사유 발생일로 가야 되겠죠.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동그라미 4번. 자, 일반 과세자에서 가리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성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한다. 일단 뭔지 몰라도 방금 우리가 외웠던 세 가지 해당 안 되죠? 그럼 해당 안 되니까 처음 세금 계산 작성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되세요? 이거 빼고도 진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마 부가세 끝날 때 나눠드리게 될 거예요. 아셨죠? 자,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 내일,
2시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QR코드 찍고 와주시고요.